아까 전에 댓글을 보면서 제가 이거 진짜 좀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남자가 여자에게 매력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 여자가 진짜 깬다, 알면 알수록 되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너무 다른데 라고 깨는 순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건, 남자가 들었을 때 그런 자존심이 깎이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남자한테는 많이 중요해요. 여자분들은 왜 그렇게 남자들이 자존심을 세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남자들은 자존심에 죽고 자존심에 산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뭐 물론 여러분들도 남자를 잘 만나는 건 맞아. 남자가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인 건지 객기를 부리는 사람인 건지 이것들을 구분할 필요는 있지만, 적어도 그 자존심이라는 것들을 여자친구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건드리는 건 좀 문제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비교하는 말들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는 이번에 뭐 남자친구가 뭐 이런 거 해줬다는데, 내 친구는 남자친구가 차 있어가지고 어디 통영 갔다 왔다는데, 뭐 이런 말들을 내 남자친구한테 한다. 물론 이해해요. 분명히 그냥 내가 그런 사실을 내 친구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봅시다. 남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술집을 갔어요. 친구랑 술을 먹는데 되게 예쁜 여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자기야, 나 어제 유신이 만나가지고 술집 갔다 왔잖아. 근데 너보다 진짜 예쁜 여자 진짜 많더라. 이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친구의 남자친구 얘기를 자연스럽게 한 거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교를 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비교조차 의식이나 인지를 못하는 분들은 일단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지, 이 관계라는 것들을 벗어났을 때 내 남자친구의 입장에서 돼서 생각을 해보는 걸 한 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더 확장된 개념인데, 보통 이렇지 않아? 보통 남자들은 그래, 보통 연애는 그렇게 해 라는 말로 가스라이팅을 해버리는 말들, 이게 남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또 여러분들도 입장 바꿔 생각해도 되게 기분 나쁜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많은 분들이 실제로 3명 중 1명은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남자친구랑 연락을 하다가 남자친구가 연락을 너무 안 해줘서 서운한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야, 자기는 나한테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해줘? 근데 보통 연애를 하면 이 정도는 연락을 해주고 신경 써, 일반적으로는 그래,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연애를 끄집어 와가지고, 혹은 보통이라는 말을 끄집어서 나를 보통에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 솔직히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 남자 입장에서 속으로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을 안 한 거라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겠지만,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통이라는 어떤 말을 한다? 그러면 보통 남자들이랑 연애하지 왜 나랑 연애해? 그런 반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확장돼서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지금 나를 만나길 원하는 거야? 아니면 얘는 그냥 그렇게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길 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잘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그 남자친구에게 보통이라는 것과 비교를 하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나한테 연락을 잘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들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보통은 이렇지 않아? 보통 남자들은 이런데? 이런 걸 말하는 건 내 목적과는 다르게 지금 너에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라는 걸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그 말을 들은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왜 그런 남자도 만나지 왜 날 만나? 더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진 것 같아 라는 말을 함부로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이 느꼈을 때는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지만, 첫 번째랑 되게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달라짐을 느끼면 고지고대로 달라졌다라고 이 얘기를 직설적으로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달라졌다고 하는 말에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남자친구랑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이 사람이 나한테 질문도 많이 했었고, 나한테 되게 잘 챙겨주기도 했었고, 전화통화도 많이 했어요. 혹은 카톡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 100일이 넘어가면서 내가 달라지는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그 포인트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말이거든요. 내가 그 남자의 모습을 처음 만난 날과 지금 100일이 지난 날,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달라진 게 당연한 건 맞아요. 근데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낳는다고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말이나 태도? 아니면 뭔가가 내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건가? 되게 크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달라졌어라는 말, 오빠가 변했어라는 말이 발작 버튼일 수도 있어요. 그냥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정말 관심이 없어진 것 자체라면 그냥 그건 달라졌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헤어지자라고 말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달라지자는 말을 일단은 그 전에 하진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이제 관계라는 것들이 설렘에서 익숙함이라는 것들로 조금씩 번져가는 관계라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에 집착을 하고 욕심을 내듯 그것만을 바라보고 편협되게 말을 하는 거라면 그건 그 뒤로부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듣게 되어버린 순간부터 나는 얘를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잘한다고 잘하는데 얘는 내가 하는 어떤 노력들이 마음에 들지 않나? 그렇게 확장이 되어가요. 그럼 그때부터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래 목적했었던 거는 관계가 더 좋아지길 바래서 그 말을 한 거겠지만 현실적인 연애에서는 그 부담감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아 오빠가 지금 연애할 여유가 아닌가 봐 하면서 결국 헤어지자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서 달라진 것 같다라는 걸 그대로 던지는 게 후회할 짓을 만드는 게 아닌지를 조금은 한 번 더, 두 번 더 우리가 꺾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연애를 하다 보면 관계라는 게 싸우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아 알겠고 그건 근데 오빠 생각이고 나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니까. 아 오빠 입장 다 알겠는데 나는 그래서 기분이 더럽다고. 어떤 말인지 여성분들 많이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와 그냥 답이 없어요. 남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냥 헤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그 여자친구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고 이 사람을 상처 주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 말은 남자친구의 입장에서도 여자친구와 관계를 잘 다져나가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드린 이 말들은요 오빠가 무슨 노력을 했든지 간에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한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존중받지도 못하고 그냥 얘는 기분이 나쁘니까 무작정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맞춰달라고만 강요를 하고 요구를 하고 그러면은 그건 헤어져야 되는 게 100번 맞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쉽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바른 소통 방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오빠는 그걸 노력한 게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말한 거지. 근데 나는 오빠가 이런 부분 신경 써준 건 좋은데 나는 중요한 게 이런 거 같아. 나는 이것 때문에 오빠한테 조금 서운했어. 오빠는 이걸 같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미 이 영상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내가 나중에 남자친구가 다투더라도 그런 말들은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잔소리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할 수 있나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느낌보다는 꼰대라는 건데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해결해 줄 것도 아닌데 그냥 감나라 배나라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썸 탈 때 그 남자랑 사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보고 뭐 술을 적게 먹어라, 뭐 밤에 친구들 너무 늦게까지 만나지 마라, 그냥 담배 끊어라. 이게 사실 여자친구도 그런 것들을 함부로 말할까 말까인데 내가 여자친구도 아니에요. 그냥 썸녀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말들을 던진다는 거는 그게 내 입장에서는 애정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나친 간섭이지 않을까요? 또 내가 남자친구로 만나는 어떤 연인 관계예요. 그러면 내 남자친구한테 충분히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아 너무 오빠 피곤하게 무리해서 일하는 것 같아.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그 남자친구가 돈을 이렇게 좀 잘 써요. 그러면 아 오빠 너무 그렇게 돈 많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내 여자친구로서 걱정해줄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사람 딴에 생각을 하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힘들게 일하는 거고 그럴 만한 돈을 써야 되니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모른 채 아 오빠 돈 좀 아꼈으면 좋겠는데 아 오빠 일 좀 적게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책임져 줄 거예요? 10중 8구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오빠가 좀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냥 문제만 던져놔요. 해결책 없이.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틀에 상대방을 끼워 맞추려는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그것들은 좀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매력을 깎아먹고 싶지 않다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